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 한 주간 일일 평균 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4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LA 카운티에서는 오늘부터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최소한 의료용 마스크나 보건용 마스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미크론 확산 대처를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 진단 키트를 전 국민에게 무료 배포합니다. 오는 19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며 한 가구당 최대 4개로 제한됩니다. 오미크론에 맞서기 위해 백신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면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도입하거나 추진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맞아 열릴 예정이었던 퍼레이드는 2년 연속 취소됐습니다. 연방기관들과 우체국, 은행 등 각종 관공서들은 오늘 문을 닫습니다. 지난 주말 한인타운 한복판 유가와 알렉산드리아 부근 한 몰에서 싸움 끝에 흉기에 휘둘려 한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부 지역에 또다시 폭설이 강타하면서 2,000편이 넘는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하고 수십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텍사스주 유대교 회당의 예배 도중에 범인이 침입해 알카에다와 연관된 인물의 석방을 요구하는 인질극을 12시간 넘게 진행했습니다. FBI 구출팀에 의해 사살됐고 인질들은 모두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김 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두고 가만히 있었으면 구속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개된 김건희 씨 녹취 파일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파장이 우려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면서도 미투 운동에 대한 김건희 씨의 인식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올 들어 벌써 4번째 발사입니다. 미국의 제재에 대한 무력 시위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2년 만에 북중 국경을 개방하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중국의 화물들이 북한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과는 더 밀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태평양에서 대규모 해저 화산 폭발이 몰고 온 쓰나미가 캘리포니아 서부 해안 등 세계 곳곳에서 관찰됐습니다. 쓰나미 위협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화산 폭발 현장의 섬나라 통가는 현재 통신이 끊겨 피해 상황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LA 램즈는 오늘 오후 5시 15분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NFL 와일드카드 경기를 합니다. 이 경기는 ABC 채널과 ESPN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NFL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시내티와 버팔로, 템파베이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캔사스시티가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이 디비저널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LA 레이커스와 LA 클리퍼스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클리퍼스는 오늘 오후 12시 30분 인디애나와 레이커스는 오늘 오후 7시 30분 유타와 홈 경기를 갖습니다.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호주에서 추방을 당한 조코비치가 사상 첫 메이저 대회 21번째 우승 도전 무산과 함께 세계 1위 자리도 흔들리게 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휴장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1192.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밤까지 이슬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6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양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40명에 달하면서 10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은 한 주 사이 2배로 많아졌습니다. LA 타임즈의 자체 분석 결과 주간 하루 평균 사망자가 가장 높았던 기록 지난해 3월 28일인데 그 이후 최대치로 기록됐습니다. 토요일은 66명, 일요일은 53명으로 사망자가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바바라 페레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사망자는 주로 감염과 입원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연 발생한다며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확산세 속에 최우선 목표로 병원의 시스템 지키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협조를 강력하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되면서 최근에 코로나 감염이 급증하고 있고 때문에 지역 내 각 병원들이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중증이나 치명력이 약해 심각한 중환자 숫자는 줄어든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규 감염이 연일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의사, 간호사, 테크니션 같은 의료진들 중에서도 감염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상당수 병원들의 응급실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앰뷸런스 역시 이 병원 인력 모두 줄으면서 환자와 부상자를 후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늘고 있고 각종 수술 일정이나 건강검진 등도 연기되면서 최근에 이 같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앞으로 3-4주 정도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시민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모임 참석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또 고성능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주민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 중인 미국에서 하루 평균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8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주 전보다는 2배, 10일까지만 해도 증가율이 3배를 넘어섰던 것과 견주면 일단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 라는 조심스러운 평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80만 명 선입니다. 확진자가 정체 징후를 보이는 것과 달리 후행 지표인 입원 환자와 사망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비베크 머시 미국 공중보건서비스 단장 겸 의무총감이 어제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 확산이 전국적으로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머시 단장은 어제 CNN 방송에 출연해서 미국 여러 지역에서 코로나 입원 환자 사망자가 늘면서 앞으로의 몇 주가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시와 뉴저지주를 중심으로 한 이 북동부 지역에서 확인된 코로나 확진자가 정체를 하거나 하락하는 것은 물론 희소식이라면서도 하지만 문제는 나라 전체가 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인 정점이 며칠 내에 올 것으로 예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앞으로의 몇 주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부터 LA에서는 고용주들의 직원에 대한 마스크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실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직원들에게 고용주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제공해야 하는 마스크는 최소한 의료용 마스크나 보건용 마스크여야 합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N95, KN95, KF94, 한인분들이 많이 쓰시는 마스크가 이 KF94, 이 마스크 등입니다. 카운티 보건국의 먼투 데이비드 박사는 실내에서 직원들이 충분한 거리를 두지 못하고 일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오늘부터 의료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바라 페레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사망자와 중환자실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백신 미접종자들과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들은 백신 접종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오미크론에 감염된 후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4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급속히 번지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코로나 자가진단 검사 키트를 전 국민 가정에 무료로 배포합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 검사 키트 무료 신청 사이트를 개설하고 19일 수요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검사 키트를 받기 위해서는 19일부터 웹사이트에 접속해 이름과 주소를 입력하면 되고 단 검사 키트 배포 수량은 한 가구당 최대 4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모든 성인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에 맞서기 위해서는 백신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런 인식이 커지면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도입하거나 추진하는 유럽 국가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오스트리아는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8세 이상 모든 성인이 대상입니다. 오스트리아가 유럽에서 처음입니다. 독일도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 의회는 이달 말부터 의무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Ich bin ohne Wenn und Aber für eine Impfpflicht. Ich bin für eine Impfpflicht ab 18. Ich glaube, dass wir sonst, also im Herbst, wieder vor einer Situation stehen. 성인 전체는 아니지만 취약층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나라도 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50세 이상, 그리스는 60세 이상에 제한적으로 백신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유럽 외 지역에서는 에콰도르와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인도네시아 등이 백신 의무화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강제성을 띈 정책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 나라들은 백신 접종과 규제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파이자의 먹는 치료제인 이 팍스로비드 치료를 받은 확진자 가운데 92%의 증세가 사흘 이내에 호전됐다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포스트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의료관리기구인 마카비가 지금까지 팍스로비드 치료를 받은 자체 회원 850명을 조사해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 팍스로비드 복용자 가운데 60%는 단 하루 만에 그리고 92%는 다 사흘 만에 열이 내리는 등 증세가 호전됐다는 것입니다. 다만 팍스로비드로 처방을 받은 코로나 환자 중에 6%는 이상 반응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62%가 크고 작은 이상 반응을 호소한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입에서 쓴맛이 난다고 호소했고 18%는 설사했으며 11%는 미각 상실 그리고 7%는 근육통과 4% 두통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팍스로비드 치료 후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내 코로나 확산세가 확연히 꺾인 가운데 영국 정부가 자가격리 는 총리실이 해당 법을 폐지하고 권고 지침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수준에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확진자 접촉 후 자가격리 의무 위반 등 각종 위반 행위에 부과되던 처벌이나 벌금이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1월 17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남가주 지역은 월요일과 화요일 이 초반에는 흐리겠지만 수요일부터는 점차 맑아지기 시작해 주말경까지 쾌청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대부분 지역은 하루 종일 짙은 구름이 덮인 가운데 늦은 밤까지 이슬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지역적으로 반복하겠습니다. 낮 기온 예년 기온을 밑돌아 서늘합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오전까지는 흐리겠지만 오후 들어서는 햇살이 교차하기 시작하고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2도가량 높아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쾌청한 날씨가 시작되고 낮 기온도 크게 오릅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 70도 중반까지 높아지겠고 이렇게 맑고 포근한 날씨는 주말까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예상되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6도 55도, 밸리와 랜드 엠파이어 지역 73도 53도, 해안 지역은 62도 55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5도, 낮 최고 기온 31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37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입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 킹 데이를 상징하는 사우스LA에서 열렸던 이 퍼레이드 2년 연속 취소됐습니다. LA 지역 신규 감염자가 연일 4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파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사회 측 투표 결과에서 만장일치로 취소됐습니다. 이로써 2년 연속 마틴 루터 킹 데이 퍼레이드는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퍼레이드를 하지 않는 대신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센터를 설치해 무료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틴 루터 킹 데이의 퍼레이드가 열렸던 장소에서 4시간 동안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무료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퍼레이드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이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봉사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됩니다. 한편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맞아 오늘 연방기관들, 우체국, 각종 관공서들 문을 닫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와 은행 등 금융기관들도 문을 닫고 한인단체 및 기관들도 오늘 휴무합니다. 한인 식당이 밀집해 있는 LA 한인타운 한복판 한 모래 주차장에서 심야 칼부르미로 한인 한 명이 칼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전역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살인과 강절도 같은 강력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인들이 많이 찾는 한인타운 한복판 쇼핑몰 주차장에서 이같이 한인 피살 사건이 일어나자 치안 우려가 더욱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었던 지난 15일 새벽 2시경 유가와 알렉산드리아 코너의 쇼핑몰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LAPD 경관들은 칼에 찔려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했고 남성은 구급 차량에 실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 결과 당시 쇼핑몰 내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서 싸움이 일어났고 희생자가 이것을 말리려다가 실랑이 도중 한 히스패닉계 남성 휘두른 칼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폭행을 당한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칼을 휘두른 용의자는 현장에서 달아나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지역에서 떼강도와 명품 약탈 등 각종 강력범죄가 급증하면서 치안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화물열차 절도 사건 LA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주말 내내 크게 화제가 됐었죠. 링컨 하이츠에서 바라보는 철도 쓰레기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LA 다운타운 인근 링컨 하이츠를 가로지르는 철도 선로에 도둑들이 침입해 컨테이너 화물열차에 실린 각종 택배 상품을 싹쓸이해 간 사건입니다. 그리고 물건만 가져가고 박스를 뜯어서 여기저기 버려놓은 흔적들입니다. 이때 강도들은 철도회사 유니언 퍼시픽의 화물열차를 노렸는데 사건 현장은 LA 화물 집결지 중 하나로 인근에는 유니언 퍼시픽 터미널과 물류업체 UPS 고객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둑들이 휩쓸고 간 철도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온라인 쇼핑업체 아마존을 통해 주문된 상품 UPS가 배송하는 택배 물건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도둑들이 버린 빈 박스 수천 개가 현장에서 나둥그렇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와 에피네프린 주사기 등 방역,
의료 물품이 담긴 상자를 뜯었다가 내버려 두고 간 흔적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유니언 퍼시픽 컨테이너 열차는 자물쇠를 쉽게 끊을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이 허술해 절도의 표적이 됐다라고 언론사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열차가 세워진 구간은 평소 유니언 퍼시픽 보안 요원이 경계를 서기 때문에 경찰 감시망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 EDD가 이 코로나 관련 실업수당을 받은 수혜자 가운데 140만여 명에게 실업수당 자격을 증명하라는 통지를 대거 발송하고 만약 입증하지 못할 경우 최고 수만 달러에 달하는 수령액을 반납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상은 독립계약자를 포함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했던 팬데믹 실업보조 PUA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았던 140만 명입니다. 이들에 대해 뒤늦게 자격증명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인들을 포함한 수혜자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정책 관련 비영리 매체 캘 매터스에 따르면 PUA가 지난해 9월 종료된 가운데 얼마 전부터 이 당국이 사기 복구 캠페인의 일환으로 140만 명의 수혜자들에게 자격증명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LA 한인회는 최근 문의가 밀려오고 있는 주요 민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PUA 자격증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주 전부터 하루 10여 명의 한인이 한인회를 방문하고 있고 전화 문의도 20여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말을 끝으로 부양자녀 세액 공제 지원금 지급을 종료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의회를 통과한 미국 구조개혁법안에 따라서 자녀 세액 공제를 확대 도입해서 관련 금액을 매달 선지급했었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부양자녀 세액 공제는 종전 연간 2,000달러에서 연간 최대 3,600달러까지 늘어난 바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자녀 세액 지원을 멈춘 것은 최근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물가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더 나은 재건 법안에 부양자녀 세액 공제 지원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려 했지만 인플레이션 급등 양상에 이를 포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7%가 오르는 등 인플레이션이 4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미국 내 팁의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적은 시급 대신에 팁으로 보상받고 있는 미국의 팁 시스템이 고물가 시대답게 오르면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매체 CNBC는 지난 14일 미국의 팁 기준이 최저 15%에서 최고 25%까지 상향 조정되고 있고 실내 식사의 경우에는 20% 팁이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신용카드 정보 웹사이트인 creditcard.com이 지난해 7월 2,573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식당을 찾은 미국인들의 75%가 팁을 내고 있고 액수도 예전에 비해 오른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팁의 기준은 상향돼 식당에서 실내 식사의 경우 식대의 20%가 팁으로 가장 많이 지급됐고 음식 배달에 따른 팁은 17%, 투고의 경우에도 팁으로 15%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실시된 LA 시장 선거 유력 주자 LA의 만성적인 홈리스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들고 나온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이 LA 시장에 당선될 경우 임기 첫 해 노숙자 15,000명에게 거주지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베스 의원은 어떤 식으로 이 15,000명의 노숙자들에게 영구적 거주시설과 벙크 스타일 쉘터, 타이니 홈스, 렌트된 호텔방 등 임시 거주시설로 나눠 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캐런 베스 의원은 그간 영구적인 노숙자 거주시설 건축 및 렌털 바우처 배포를 지연시킨 관료주의에 의한 번거로운 형식상 절차를 제거하고 연방 및 주정부 기금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노숙자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오늘 19일인 수요일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와 한미연합회, 남가족 한인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장애인 보호법과 공익소송에 관한 법률 상담을 개최합니다. 아시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의 존킴 변호사와 한미연합회의 윤일의 디렉터가 참가해서 교민들이 겪게 되는 장애인보호법 공식 소송과 관련된 주요 법적인 쟁점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족 이민 영주권 문호가 사실상 5개월째 전면 동결되면서 이민 대기자들 하염없이 또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022년 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 이민은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5달째 전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취업이민은 5순위를 제외한 취업이민 모든 순위에서 영주권 판정 승인일과 사전 접수일에서 모두 우선 수속일자 없이 전면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새해 들어서도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있는 이민자들의 미국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중미 온두라스 북부 산페드로술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이민자 수백 명이 북쪽을 향해 출발했다고 AP와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국행 여정 중에 위험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리지어 이동하는 이른바 캐러밴 이민자들입니다. 어린이들을 동반한 젊은 사람들이 다수였고 온두라스, 니카라과, 아이티,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각국은 물론이고 아프리카에서 대서양을 건너온 이들도 섞여 있는 것으로 통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의 폭설이 강타한 가운데 일부 지역은 한파까지 겹쳐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하고 수십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이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 모두 2280편의 비행이 어제 취소됐고 오늘도 오늘 오전 현재까지만 1200여 편의 비행기가 항공편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샬럿 더글라스 국제공항의 경우 어제 전체 비행의 90%가 결항했고 노스캐롤라이나 롤리더럼 국제공항 역시 어제 59%의 결항률을 보였습니다. 델타 항공이 허브 공항으로 삼고 있는 애틀란타 역시 300편의 비행기가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 동부 전역에 강한 눈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지역에선 한파까지 예보된 상태여서 교통 대란을 포함한 피해 우려는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등장한 원격 근무가 예상보다 높은 호응으로 대유행이 끝나도 대세가 될 것이라고 미국 경제자들이 예측했습니다. 시카고 대학과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월별 조사 결과 코로나 이후에도 원격 근무를 하겠다는 미국인의 응답률이 1년 전까지만 해도 정규직 기준으로 20%로 나타났지만 최근 1년 사이 원격 근무가 확산되자 지난달 조사에서는 원격 근무를 하겠다는 응답률이 28%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과거 원격 근무에 이렇다 할 입장이 없던 근로자들도 이제는 원격 근무를 하겠다는 분위기라고 연구진은 전했습니다. 아예 전면 원격 근무로 전환하겠다는 응답도 15%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원격 근무를 막상 해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경험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연구진들의 분석입니다. 또 원격 근무가 자리 잡도록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시간과 자금을 투자했다는 것도 주 요인으로 꼽혔고 특히 원격 근무를 금지하는 회사에서는 일하지 않겠다는 응답률이 15%를 차지한 가운데 신생 회사가 원격 근무를 내세워 인재를 채용할 기회가 될 것으로도 전망됐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경기가 뒷걸음질 치는 조짐을 보이자 마이너리그 야구팀, 관광버스, 헬스장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의회에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업계 로비스트들이 오미크론이 확산됨에 따라 영업을 축소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추가 지원 긴급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가 그동안 9천억 달러 규모의 PPP를 포함해 지원해 줄 만큼 지원해 줬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정부의 추가 지원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거나 안 그래도 많은 재정 적자를 늘릴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로비스트들은 자신들이 과거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거나 당시 손실을 벌충할 만큼 충분히 지원받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의 월마트가 가상화폐와 대체불가 토큰인 NFT를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제 월마트가 지난해 12월 30일 미국 특허청에 새로운 상표들을 등록 신청했다며 이같이 보도한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월마트가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에서 고객을 만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 메타버스에서 가상전자제품과 완구, 스포츠용품을 판매할 뜻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마트가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월마트 커넥트 산하에 가상화폐를 비롯한 광고 관련 금융거래를 위한 3개의 상표와 또 쇼핑 서비스를 위한 버스투 스토어, 버스투 커브, 그리고 버스투 홈 등입니다. 월마트는 지난해 8월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화폐 관련 투자와 협력관계 구축 의사를 공개하면서 디지털 통화 전략과 상품 로드맵 개발을 위한 인력 보직 광고를 낸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카콜라나 스타벅스 그리고 여기 또 월마트가 또 나오네요. 이 월마트 그리고 이케아 등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핵심으로 한 플라스틱 오염과의 싸움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 74곳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공동 성명에서 유엔 협약 체결의 결정적인 시점이라며 재활용이 아닌 새로 생산되는 플라스틱과 그 사용을 줄이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남태평양에서의 대규모 해저 화산 폭발이 몰고 온 쓰나미가 지난주 말 세계 곳곳에서 관찰됐습니다. 다행히 그 쓰나미 위협은 지나갔지만 화산 폭발 현장에서 얼마 떨어진 섬나라 통가는 통신이 끊겨서 피해 상황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페루 남부 해안 도시 피스코에 바닷물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통가 인근의 해저화산 폭발 지점에서 10,0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바닷물이 순식간에 무릎 높이까지 차오르면서 해안 도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페루 북부 해변에선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항구에선 보트들이 강한 조류에 휩쓸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해안은 통가에서 8,500km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과 에콰도르, 칠레 등 태평양 연안국가와 호주, 일본 등에 이렇게 쓰나미가 닥쳤습니다. 하지만 화산 폭발 현장에서 불과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섬나라 통가의 피해 상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해저 통신선이 손상됐고 거대한 화산재 구름 때문에 공중 접근도 힘든 상황입니다. Obviously a very difficult situation at the moment, given the communications we understand in Tonga have been pretty significantly impacted. 이번 분화는 화산재와 증기 가스가 20km 상공까지 솟구쳤고 분출 반경이 260km나 됐습니다. 통가는 쓰나미 경보 발령 직후 주민들이 대피했고 해안 근처에 궁이 있는 통가 국왕도 고지대로 대피한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질랜드와 호주, 미국 등 여러 나라가 구조와 피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A clear indication that has come from Tonga is the need for water. The ash cloud has, as you can imagine, caused contamination. That's on top of already a challenging environment in terms of water supply, and so that's what the Defence Force are very focused on. 통가인들이 모인 페이스북에서는 현지에 있는 지인과 연락이 닿은 사람들이 전한 피해 상황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통가는 제주도의 40% 크기이고 인구는 10만 5천 명 정도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비 오는 날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일드카드 경기 맞죠. 이제 풋볼 플레이오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이거 풋볼 경기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대체 언제까지 가서 이렇게 슈퍼가 이루어지냐 하는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그래서 간단하게 짚어보니까 18주, 18주 동안 그 정규 시즌을 치르고 이제 와일드카드가 어제, 그제, 오늘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디비저널 플레이오프가 열리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 챔피언십이, 그러니까 이제 컨퍼런스 챔피언이 나오게 되는, 그 다음에 그 프로볼을 거쳐서 슈퍼볼 2월 13일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경기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어저께 아무튼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아주 그 토요일 일요일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오늘까지 지금 굉장히 뜨거운 상태인데 어제까지 있었던 경기를 좀 훑어보니까 네 팀은 이미 보따리를 쌌고요. 한 팀마저 오늘 이제 경기를 이제 끝나게 되면은 마치게 되는데 카디날스하고 램스 이웃 동네 카디날스와 램스와의 경기가 오늘 5시 15분 과연 어느 팀이 올라갈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경기를 짚어보니까 탐파베이가 필라델피아를 31대 15로 누르면서 일단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레이더스가 신시내티 19대 26. 근데 라스베가스 팀에 대해서 굉장히 레이더스 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경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벵갈스도 이제 신시내티 벵갈스가 26대 19로 레이더스를 눌렀고요. 그 다음에 시카고 빌스가 잉글랜드 패트리어트를 47대 17로 크게 눌렀어요. 그리고 탐파베이가 큰 도시 같진 않은데 이렇게 풋볼을 잘하네요. 버카니어스가 이글스를 31대 15. 그리고 달라스 카우보이. 저도 달라스 카우보이를 상당히 좋아하는 팀인데 달라스 카우보이가 샌프란시스코 때 덜밀 잡혔습니다. 홈에서. 그래서 17대 23으로 샌프란시스코한테 경기를 내주고 말았고요. 그 다음에 칩스가 피츠버그 스틸러스를 42대 21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까지 끝났고 오늘 5시 15분에 드디어 램스가 과연 지금 플레이오프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에 나갈 수 있냐 하는 그런 아주 큰 그런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예상을 한 걸 보니까 현재까지 아리조나하고 LA 램스하고 10번을 싸웠더라고요. 10번을 싸웠는데 9번을 램스가 이기면서 일단 객관적인 전력에서 상당히 우수하다 이렇게 우세하다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오늘 5시 15분은 소파이 스타디움 바로 잉그루드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열리기 때문에 램스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슈퍼볼까지 램스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고 저 자신도 슈퍼볼 열기에 좀 쌓이고 싶다 하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골프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은 골프가 이제 그 지난주에 그 마우이에서 카팔로에서 열렸던 경기는 챔피언스 오브 챔피언, 그러니까 챔피언들만 참가하는 그런 대회였고 바로 비행기 한 30분만 타고 넘어오게 되면 오아우의 와일라이 컨트리 클럽에서 열리는 그런 경기가 결국은 금년도에서는 정상적인 18월 그런 제대로 된 선수들이 나와서 제대로 된 선수 죄송합니다. 정규 그런 그 PGA 투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본에서 그 마스터스 그린 재킷을 입었던 마스야마 히데키가 미국의 러셀 헨리를 연장 접전 끝에 누르고요. 통산 8승 거지에 올리면서 2022년도에 상당히 좋은 그런 성적을 보일 것이다 하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선수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마스야마 성적을 훑어보니까 4라운드 합계 23언더파 257타. 그래서 18번 홀에서 연장전에서 첫 판에 이월이 저도 여러 번 쳐봤던데 파5인데 웬만하면 투혼들을 프로들은 다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2m 이글 퍼티를 성공시키면서 석 달 만에 우승 트로피를 올리는 강격을 누렸고요. 한국 선수를 보니까 작년도 우승자인 케빈 나가 13언더파로 공동 20위, 이경훈 8언더파로 48위, 그리고 김시윤은 55위로 경기를 마치면서 일단 알로하 시즌을 마치고 본토로 돌아왔다. 그래서 하와이에서 열리는 모든 경기를 통틀어서 알로하 시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앞으로 시니어 그러니까 챔피언스 투어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LPGA 투어가 남아있는데 일단은 PGA 투어는 알로하를 하와이를 떠나왔습니다. 네. 한국 축구 대표팀이 지금 평가전을 갖고 있죠? 그렇죠. 터키에서 지금 전지훈련 중인데요. 이번에는 해외파, 그래 뭐 손흥민 선수라든가 황희찬 선수 모든 그런 해외 선수가 하나도 안 빠지고 하나도 안 들어오고 국내 선수들만 가지고 지금 경기를 펼쳤어요. 일단 28일 레바논 그다음에 2월 2일 시리아와의 그 전을 앞두고 열렸고요. 이 두 경기를 이기게 되면은 바로 직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 한국에서만 뛰는 선수들이 가가지고 국내파 선수들만 가가지고 아주 좋은 경기를 펴주면서 아이슬란드를 5대1로 아주 쉽게 그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 벤투 감독이 두 경기에서 승리해서 일찌감치 본선행을 확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선수들 또한 직접 그
본선행을 여기서 결판을 내겠다는 그런 어떤 각오가 보였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바로 그래서 금년도에는 월드컵에 아주 금년도 동계올림픽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그 스포츠 관련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언론들이 정신없는 한 해를 보낼 것 같다는 소식인데 문제는 이러면 코로나가 언제나 끝이 날지 참 많이 좀 걱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의 지하철역에서 아시아계 여성이 선로에 떠밀려서 사망했습니다. 15일 소식인데요. 15일 오전 9시 40분 타임스퀘어 42번가 사이 지하철역에서 흑인 남성이 전차를 기다리던 아시아계 여성을 떠밀었다고 뉴욕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전차를 향해 떨어진 여성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국적이나 출신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나이는 40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는 마셜 사이먼으로 현장에서 도망쳤지만 이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관련 자가 격리 기간을 닷새로 단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것은 연방질병통제센터가 발표한 코로나 관련 격리 기간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의 새 지침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진단받은 날부터 5일간 격리가 권고됩니다. 워싱턴 DC 애나룬델 카운티는 5세에서 11세 사이 초등학생의 백신 접종을 위해서 클리닉을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과 교육청은 내일부터 2월 2일 수요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날짜별로 6곳의 초등학교에 클리닉을 추가로 설치해 5세에서 11세 사이 대상으로 1차 백신 접종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2차 접종도 같은 학교에서 추후 제공할 예정입니다. 메릴랜드주 보건부가 저녁에 2천만 개의 마스크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레리 호건 주지사는 지난 13일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바로 오늘부터 카운티 보건국과 널싱홈, 커뮤니티 단체, 접종소, 또 메릴랜드 주 기관을 통해서 N95와 KN95 마스크를 배부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 급증세가 다시 찾아온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지역 소식지들은 10대들의 감염이 심각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부터 시작된 연말연시 연휴로 12월부터 모든 연령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크게 치솟은 가운데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는 12세에서 17세 사이 감염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시 보건국은 집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 보건국은 매달 연령별로 신규 확진자를 집계하고 있는데 12세에서 17세 사이의 경우 지난해 12월에는 552명으로 한 달 사이 10배 이상 신규 감염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집계 발표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들은 전반적인 감염이 증가하면서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10대들이 많이 감염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통합교육부가 코로나 관련 안전조치에 대해 교사, 노조 등과 잠정적 합의에 도출했습니다. 교육부 측은 모든 교직원들에게 열흘간 코로나 관련 이유로 추가 유급병가를 낼 수 있도록 하고 학생과 교사, 교직원을 위해서 모든 학교 검사소에서 매주 코로나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N95와 KN95, NF94 등의 마스크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클랜드는 현재 교사와 학생들이 병가를 내면서 교육부 측의 코로나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연합은 매주 코로나 검사와 충분한 마스크를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화요일인 내일부터 시위를 한다고 밝혀서 오클랜드 통합교육부 측의 대응에 귀추가 쏠리고 있습니다. 오리건주에 이어서 시애틀 워싱턴주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의료계를 돕기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합니다. 병원은 코로나 환자 치료 집중을 위해 당분간 비긴급 의료 행위는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스모크샵을 운영해온 한인업주가 무려 $1,000만 넘는 담배 판매 세금을 포탈해 주정부에 피해를 준 혐의로 징역 26개월에는 철퇴를 맞았습니다.
워싱턴주 한인 밀집 지역인 리누드와 페더럴위에서 스모크샵을 운영하면서 $1,000만 넘는 담배 판매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48살의 한인 권형일 씨에게 징역 2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시애틀 연방법원은 지난 11일 권 씨에게 세금 탈루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6개월의 실형은 물론이고 $10,000의 벌금과 $509만 8,249의 탈루액을 워싱턴주에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간호사, 의료기기 기술자, 치료사 등 시애틀 워싱턴주 병원 근로자들이 8,600여 건의 불만 진정서를 제출하는 신기록을 세워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갖가지 고충을 겪고 있음을 여실히 입증했습니다. 병원 근로자들을 대변하는 워싱턴주 간호사협회 등 3개 노조는 불만 진정서 숫자가 2019년 2,865건에 비해 거의 3배나 늘었다며 대부분은 안전 문제, 장비 부족, 환자와의 관계 등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2022년 1월 17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 보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준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